소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해임달입니다. 최근 인터넷에서 나영석 PD의 연봉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며 화제가 되었습니다. 밝혀진 바에 따르면 나영석 PD는 CJ그룹 회장보다 많은 연봉을 받는다고 알려졌는데, 올해 상반기에만 기본급으로 1억 3,900만원, 상여금으로 8억 8천만원을 받는 등 총 10억 1,9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작년의 경우 연봉 40억 원 설로 큰 화제를 모은 바 있는데, 2018년에만 상여금 포함 총 40억 7,6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지며,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27억 원보다 높은 연봉을 받은 것으로 많은 네티즌들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나영석 PD는 이에 대해 한 방송 매체에 출연하여 돈을 좀 받긴 했다며 큰돈이라 감사하지만 민망했다고 말하며 자신의 연봉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출발 드림팀의 조연출로 시작하여 그가 본격적으로 연출을 맡은 프로그램 1박 2일을 시작으로 꽃보다 할배, 꽃보다 누나, 꽃보다 청춘의 꽃보다 시리즈로 대박 행진을 이어간 그는 삼시세끼, 신서유기, 알쓸신잡 등의 프로그램으로 연달아 시청률과 화제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며 승승장구했습니다. 비록 최근작 여름방학이 일본 방송사의 방송을 표절했다는 의혹과 함께 방송 자체가 친일 의혹에 휩싸이며 나영석답지 않은 저조한 성적으로 종영했지만, 그가 대한민국 최고의 PD 중 하나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런 나영석 PD의 성공 뒤에는 그가 가진 뛰어난 능력도 있지만, 때마침 한국 콘텐츠들이 해외 진출에 노력하던 시기와 맞물려 더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특히 꽃보다 할배의 경우 미국에서 판권을 구매하여 리메이크한 베러 레이된 네버가 한국 콘텐츠 중 최초로 프라임타임 때에 편성되었으며, 미국 전역 동시간대 시청률 1위, 일간 시청률 2위를 하며 다소 동양적인 측면이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며 성공적으로 방영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영석과 같은 스타 PD들이 제작하는 한류 콘텐츠가 크게 성공하기 시작하자 최근에는 제4차 한류라고 불릴 정도로 한국 콘텐츠에 대한 인기가 치솟는 가운데, 과거 나영석 PD가 중국에 했던 발언이 다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며 한국인들의 공감을 사고 있습니다. 과거 나영석 PD가 전성기를 구가하던 시절 그가 만든 윤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을 중국 방송 매체인 후난TV에서 중찬팅이라는 제목으로 표절하여 당시 한국인들의 분노를 일으켰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영화 소림축구와 금의 위, 적벽대전 등으로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중국 탑 여배우 조미를 비롯하여 중국의 유명 배우들을 섭외해 패션, 식당 운영, 외국인에게 음식을 소개하는 장면, 일과 느긋한 저녁 식사에 심지어 현지 경찰이 등장하는 에피소드의 자막 스타일까지 나영석 PD가 중국에 가서 제작한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똑같은 포맷의 프로그램을 베껴서 시청률과 화제성을 잡은 후난TV는 심지어 시즌제로 해당 프로그램을 방영하기도 했습니다. 나영석 PD는 이에 대해 포맷을 구입하면 직접 디테일한 부분은 물론 AS까지 해준다고 말했으나, 중국의 프로그램 베끼기는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2019년 방송통신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중국 방송사의 국내 포맷 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프로그램은 공중파와 케이블 방송사 포함 무려 34개에 달하며, 그중 몇 가지만 뽑아보자면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프로듀스 101은 연습생 숫자를 1명 줄여 100명으로 제한하여 만든 우상연습생, 쇼미더머니의 경영 방식과 포스터, 무대 디자인과 99% 유사한 랩업 차이나, 삼시세끼와 분위기가 똑같은 향왕적 생활, 포스터에 앉은 포즈까지 똑같은 효린의 민박을 표절한 친해적 객잔, 최근에는 중국 대기업 중 수위에 꼽힌다는 텐센트가 전지적 참견 시점을 표절한 나와 나의 매니저라는 프로그램까지 최근 몇 년간 중국의 한국 프로그램 표절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심지어 우상 연습생의 경우 프랑스 칸에서 열린 세계 최대 영상 콘텐츠 마켓인 밉TV 주관 컨퍼런스에서 국제 포맷 협회가 우상 연습생은 프로듀스 101과 88% 흡사하다고 공식적으로 평가했을 정도입니다. 이 수치는 국제 포맷 협회에서 제기된 저작권 침해 사례 중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이러한 중국의 표절은 정치적인 이유가 깔려 있습니다. 2016년 중국이 사드 배치에 항의하며 한한령을 선포하고 공식적으로 양국 대중문화 교류가 끊기며 한국 연예인은 물론 한국 프로그램 방영 및 포맷 수입 역시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한국 프로그램을 보며 높아진 시청자의 욕구를 중국 프로그램으로 만족시킬 수 없었고 결국 중국 방송사들이 택한 방식은 표절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그나마 포맷을 구입하는 신용이라도 하였으나 이러한 한한령을 핑계로 중국의 한국 표절은 거침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찬싱이라는 중국 제작사는 MBC와 포맷 관련 계약을 맺고 복면가왕, 무한도전 등 중국 버전을 준비해 왔는데 한한령이 발효되자마자 한한령을 핑계로 송금을 미루고 중지됐던 프로그램 제작은 이름을 바꿔서 그대로 사용하는 등 악랄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해왔습니다. 무한도전을 우리의 도전으로, 복면가왕은 복면가수 알아맞혀봐 등으로 이름만 바꾼 후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한 채 고유 창작물이라고 우기며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취해 중국에서 예능 제작사 최초로 상장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표절에 우리나라 역시 나름대로 대응을 하고 있지만 아직 속수무책인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방송 포맷과 같은 무형의 저작권은 아이디어의 영역으로 저작권법으로 보호받기 힘들어 법적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중국이라는 나라의 특성상 정부가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하지만 현 정부의 친중국 정책 때문에 담당 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이론적인 답변만 내놓으며 강력하게 항의조차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한 관계자는 질 좋은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 국내 제작사들이 피땀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중국은 이를 손쉽게 갈취하고 있다며 하루빨리 방안을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안인배의 독립제작사 협회장은 한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내 눈앞에서 내 물건을 중국 방송사가 도둑질해 가는데 막을 방법도 혼내줄 방법도 없으니 그야말로 미칠 지경이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표절이 단순히 금전적인 손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같은 짝퉁 한류는 한류 콘텐츠와 스타의 이미지에 흠집을 낸다는 점에서 국제적인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한류를 수출하는 국가의 이미지에도 영향을 미치고 국내 콘텐츠 제작자의 의욕을 상실하는 등 경제적인 문제로 국한되는 것이 아닌 미래의 한국 콘텐츠의 양과 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대해 하재근 문화평론가는 한국 콘텐츠 인기가 높아져 모방작이 생겨났고 인기에 기대서 한몫 보태려는 한탕주의 때문이라며 이러한 표절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한국 콘텐츠의 인기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며 4차 한류라고 불릴 정도로 한국 콘텐츠가 전세계로 수출되고 있지만 정작 이러한 콘텐츠들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면 반뿐인 성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어 정당한 노력에 대한 대가가 주어지길 바라며 이상 해임달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